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킹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넥스트레이드 시간에 마이너스 4.7% 정도 빠진 상태에서 종가 마감을 좀 해줬습니다. 자, 갑작스럽게 급락이 연출되면서 당황하셨던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일단 분봉 흐름상 놓고 봤을 때는요, 이런 갑작스러운 급락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매수세가 들어와 주면서 잘 버텨주는 구간이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이슈가 하나 쏟아져 나왔죠. 바로 이런 내용의 기사가 타이밍 맞춰서 터져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몇 시에 공개된 기사냐면 오후 6시에 공개된 기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기사 내용에 보시면 단독 윤 대통령 무리수의 K원전 50년 족쇄 미애 원전 한 기당 1조 원 보장이라고 지금 기사에서 굉장히 자극적으로 써져 있다라는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보시면 기술 주권을 내준 불공정 계약이라고 하면서 한국과 웨스팅하우스의 합의문 최초 확인, 조단위 로열티의 기술 검증까지 계약 기간도 50년 불평등 논란이라고 하면서 체코 수주 성사를 위해서 굴욕적인 합의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기사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기사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시면은 굉장히 기사 내용이 길다 보니까 여러분들 꼼꼼하게 한번 직접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이 재밌는 부분은 뭐냐면요, 앞전에 이런 지적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웨스팅하우스와 분쟁 마침표를 찍었다라고 하면서 파이가 줄었지만 운동장이 넓어졌다라고 했거든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1월 17일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주가가 바닥에 있을 때는 운동장이 넓어졌습니다, 악재 해소라고 해석을 하면서 이제 주가가 다 올라온 상황에서는 이거 악재입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비밀 합의문이 공개됐다라는 식으로 이제 기사 내용이 나와 있는, 추가적으로 밝혀지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맞이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두산에너빌리티 어떻게 접근해 봐야 되는 구간인지 이 영상에서 하나하나 다뤄볼 건데,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 댓글에다가는 여러분들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 떨어지면 어떻게 하기로 했었죠? 이외의 구간을 노려가기로 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급락에 여러분들 너무 겁먹지 마시고 기회라고 댓글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댓글에다가 기회라고 달아주시면요, 지금 개인분들이 투매 물량을 던지면서 이탈하면서 매도세가 강해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매수세로 참여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댓글에다가 기회라고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고,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을 시작을 해보면 이전에 있었던 기사부터 먼저 읽어드릴게요. 자, 보시다시피 이전에 있었던 기사 내용, 이 기사 내용과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이런 기사 내용에서도 조단위로 지급할 가능성에 대해서 추정하고 있다라는 게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로열티에 대한 부분은 이전에도 추정되고 있었던 내용이다 보니까 새로울 건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보시다시피 긍정적인 내용의 기사가 써져 있는 부분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은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적재산권 분쟁이 타결되면서 양측이 협상 조건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업계는 한국이 한국형 원전을 수출할 때 웨스팅하우스의 로열티를 지급하는 데 거로 글로벌 원전 수주전에서 한국과 미국이 팀 코러스를 이루는 방식의 합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면서, 한국으로선 개별 사업에서 얻을 수 있는 파이는 다소 줄지만 뛰어놀 운동장은 커지는 셈이다라고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의 이슈가 써져 있는데, 유럽 시장을 양보한 건 아쉽지만 한국이 미국과 함께 세계 원전 시장에 장애물 없이 접근할 권한을 얻은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라고 하면서, 세계 원자력 협회에 따르면 세계 각국이 계획 추진 중인 원전은 430기에 이른다라고 하면서, 이 중 러시아와 중국이 장악한 시장은 50%에서 60% 수준으로 나머지를 미국과 프랑스, 한국 등이 나눠 갖는 구조다라고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한미 양국이 힘을 합치면 러시아와 중국 지분까지도 일부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인 건데, 한국이 독자 기술을 확보했다고 해서 세계 어디든 수출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란 점에서 미국과 보조를 맞추는 것이 모든 측면에서 한국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마무리를 짓고 있는 기사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뭐냐면요, 정말로 그게 빅이슈가 돼서 하락을 했다라고 하면요,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이렇게 떨어지다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좀 떨어질 확률이 있겠습니까? 줄줄줄줄 계속 흘러내렸던 상황으로 다른 종목들도 다 진행이 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어떤 종목이 있었죠? 한화솔루션이라는 종목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까지 끝없이 밀어버렸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한화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시가총액이 그래도 조단위가 넘어가는 종목인데, 보시다시피 정말로 악재라고 하면 이렇게까지 끝까지 밀어버리면서 과격하게 터는 구간이 있었다는 말씀이고, 바로 직전에 있었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꽉 찬 음봉으로 마무리해주면서 이 구간에서 지금 횡보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놓고 봤을 때는요,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넥스트레이드 시간에 악재가 나와서인 것도 있겠지만은 매수세가 바로바로 유입되는 모습이 확인이 되실 거다라는 말씀이고, 오히려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건 의도적인 털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이 프로그램이 매도를 진행을 했지만, 보시다시피 이렇게 매도를 좀 진행을 했었지만 사실상 그렇게까지 많이 매도한 금액도 아니라고 한번 짚어드리면서, 기사가 나온 이후로 딱 이 구간에서부터 요만큼 정도만 더 팔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매도한 금액 자체가 굉장히 적다라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급등전에 있는 털기 흐름이 아닐까라는 측면에서 한미반도체의 과거 차트가 좀 기억이 나는데요.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됐었냐면은 바로 이런 구간에서 급등전에 갑자기 이렇게 잘 횡보하고 있었던 한미반도체가 이 구간에서 정확하게 악재가 터져 나오면서 딱 여기서 급락을 한 상태에서 3일 정도를 체류해 놓고 다시 한번 이전에 있었던 박스권으로 돌아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서 21선을 타주면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상승 흐름을 무섭게 연출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로 미친 상승 흐름이 있었습니다. 미친 상승 흐름이 있기 이전에 이렇게 한번 털어주는 움직임을 보여준 다음에 시원시원한 상승 흐름이 연출됐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두산에너빌리티가 정말로 상승이 임박해서 이렇게 의도적인 털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되는 과정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외국인들 보유 수량도 아직까지도 한참 남은 상황에서 이 외국인들 입장에서 한번 하락을 준다 하더라도 패턴을 완성시켜 놓고 다시 한번 무섭게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제 베트남 쪽 관련해서도 이슈가 쏟아져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가스터빈도 지금 순조롭게 다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가스터빈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지금 전 세계에서 만들 수 있는 기업이 딱 4곳밖에 없다라고 대형 가스터빈 제조사를 한번 짚어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위의 구간에서 의도적으로 지금 털기가 들어온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고, 일단 기술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요, 낙폭이 진정되는 구간이 우리가 맥시멈으로 생각해볼 구간은 바로 요 61선 구간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딱 57,000원 구간 정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61선이 좀 딸려 올라오겠지만 57,900원, 딱 이 구간에서 우리가 반발 매수세가 굉장히 무섭게 유입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전에 있었던 이런 기준봉 캔들의 하단부이자 이전에도 저점을 찍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의미 있는 쌍바닥을 찍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에 벌써 아래꼬리를 이렇게 달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급하게 반발 매수세가 충분히 유입될 수 있는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가 타점을 잘 잡아서 대응을 할 겁니다. 기회를 정확하게 노려서 실시간 장 상황과 수급을 지켜보면서 타점을 잡아서 대응을 하겠다라는 말씀이고, 오늘 쏟아져 나왔던 내용의 기사는 여러분들이 꼼꼼히 한번 읽어보시되, 사실상 이전에 있었던 기사 내용에서 새롭게 공개된 내용이 조금 추가된 정도라고 생각을 해봐주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시장에서도 별다르게 그렇게 크게 충격을 받지는 않은 상황으로 생각이 들어요. 주가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정말로 큰 악재라고 하면요,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줄줄줄줄 흘러내리는 방식으로 낙폭을 더 심하게 무섭게 뺐을 텐데, 바로바로 반발 매수세가 나와준 걸 봤을 때는 우리가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구나라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살펴보는 이슈 중에 빌 게이츠가 방한을 했었는데, 사실상 아직까지 별다른 내용은 안 나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추가적으로는 베트남과의 협력 내용을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앞전에 이런 구간에서 체코 원전에 대한 부분이 확정이 되면서 시원하게 상승세가 있었던 두산에너빌리티인데, 지금 체코 원전과 굉장히 유사한 부분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베트남과의 이야기도 스멀스멀 나오고 있는 과정에서 인재 양성에 대한 부분도 협력을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슈가 계속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구간에서 아직 이런 박스권의 하단도 이탈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점에서 올라가고 있을 때 내가 매수를 하고 저점에서 떨어지면 매도하고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런 걸 반복을 하다 보면요, 계좌가 다 갈려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공포에 매도하라고 했죠. 공포에 매도. 네,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공포에 매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공포에 매수를 해야겠죠? 자, 우리가 매수 타점 정확하게 잡아갈 거다라는 말씀이고, 오늘 하락을 주도했던 것도 프로그램이 꽤나 개입을 해줬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프로그램이 개입 강도를 점점 높여가면서 컨트롤하고 있는 게 두산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초의 프로그램이 이 4년간의 박스를 돌파해주는 지점에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갑작스러운 매수세를 쏟아내주면서
약 860억이라는 금액을 매수를 해줬었죠. 자, 유심히 보시면 이전에 없었던 매수 금액이 갑작스럽게 쏟아져 들어온 날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날이 언제예요? 5월 7일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5월 7일날 뭐라고 안내를 드렸었냐면, 두산 에너빌리티를 어떻게 해보시죠 여러분들? 26,000원 이하로 한번 가져가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텔레그램방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들 실시간 대응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다시피 텔레그램방에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살펴보셨던 내용의 기사가 전체적으로 다 언급이 되고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서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있는 실시간 대응 방이 있다라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렇게 실시간 매매 타점 안내 받아보시면서 실시간 대응방으로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2733-8461로 두산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확인하고 연락드려서 대응 타점 안내 드리면서 이렇게 실시간 대응방으로 같이 입장 안내까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100% 무료로 진행을 좀 하고 있는데, 이렇게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최종적으로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100만 명 달성 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다 보니까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수익 많이 보신 다음에, 여기 지금 영상 하단에 보시면 공유하기라고 해서 보이실 텐데, 여러분들이 수익 보시고 나시면은 공유하기 토대로 많은 분들한테 공유 좀 해주시고 영상 나올 때마다 시청해 주시면요, 기존의 구독자님들 플러스 새롭게 유입되는 구독자님들 합쳐지면서 최종적으로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 아닐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많은 참여해 보시면 되겠고, 여기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더보기라고 해서 보이실 겁니다. 이 더보기를 딱 클릭을 했을 때는요, 이렇게 링크가 하나 확인이 되실 텐데, 이 링크 자세히 보시면은 번호가 써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이상한 스팸 같은 게 아니라 이 링크를 클릭을 하셨을 땐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창으로 바로 연결이 되실 겁니다. 문자 내용에 문의라고 써져 있는데, 여기다가 두산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서 뒤이어서 매집주도 설명을 드릴 건데, 매집이라고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매집주까지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하는 매집주 같은 경우에 최근에 대박이 났었던 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STX 엔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구독자 1억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이고, 010-2733-8461로 1억이라고 보내주시는 분들한테 구독자님들 대상으로만 무료로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갔었던 매집주 빠르게 한번 살펴볼 건데요, 바로 이 STX 엔진이라는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 STX 엔진이 이 구간에서 추천 안내가 나갔었는데, 이렇게 시원하게 상승세가 나오면서 70% 수익률을 단기간에 달성해버린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딱 2주 정도 걸린 것 같은데, 도대체 당신이 이걸 언제 추천했다라는 거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 있을까봐 한번 말씀드리면, 자,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2주 전에 촬영한 영상인 게 정확하게 확인이 되시나요? 하단에 보시면은 7월 28일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시죠? 자, 이 7월 28일에 이 차트 패턴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중간에 음봉 떠 있는 모습도 똑같이 확인이 되실 거고, 상승하다가 음봉 떠 있다가 다시 한번 돌아나가는 구간에서 7월 28일 날 정확하게 영상 촬영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차트의 모양을 그대로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요, 어떤 구간에서 영상을 촬영했습니까? 바로 이 구간에서. 언제요? 7월 28일 날 촬영한 게 정확하게 확인이 되시죠? 우리가 이때 추천드리면서 시원시원하게 상승 흐름이 있었다는 말씀인데, 보시다시피 상승하다가 여기서 음봉 또 있고 이렇게 돌아나가는 자리에서 딱 촬영을 하면서 시원시원하게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던 게 바로 STX 엔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STX 엔진은 지나갔는데 이 다음번 종목도 있어야겠죠? 최근에 장을 유심히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ABL 바이오, 에이프릴 바이오 전체적으로 지금 상승 추세가 무섭게 연출되고 있다라는 걸 지금 지켜보셨을 텐데, 우리가 지금 바이오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바이오 같은 경우에 금리 인하를 했을 때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금리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를? 파월 의장을 계속적으로 두드러 패고 있는 상황이 확인이 되실 거예요. 이 파월 의장이 날아가면서 금리가 인하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에 일라이 릴리부터 시작해서 노보노디스크 전체적으로 지금 다 글로벌 증시에서 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는 과정에서 이번 매집주 한번 바이오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하락하고 있던 추세를 돌리면서 옆으로 지금 횡보하고 있는 구간에서 거래대금이 무섭게 들어와 있으면서 이전에 하락했을 때보다도 거래대금이 더 상승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구간까지를? 바로 이런 구간까지를 지금 찔러놓고 빼면서 이렇게 한번 물량 소화해놓고 외봉으로 빠졌다가 다시 한번 야금야금 돌아나가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가 1년선 부근에서 가깝게 살 수 있는 가격 메리트까지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까지 물량 소화를 지금 다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구간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요,
대략적으로 110% 정도의 수익 구간이다라는 말씀이고, 이게 아니라 이 전에 있었던 고점까지만 올라간다라고 해도 한 55% 정도는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이 속해 있는 지금 테마 자체가 전체적으로 상승 추세가 무섭게 나와주면서 굉장히 좋다라고 한번 짚어드리면서, 이 종목이 지금 시가총액이 2,700억대에 있는 스몰캡 종목이다 보니까 후속주로 해서 이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매집주로 가져왔습니다. 이번 매집주 참여해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엔 010-2733-8461로 매집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두산에너빌리티 타점이랑 같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두산 매집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죠. 이 STX 엔진처럼 종목도 올라가고 나면은 공개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 공개를 딱 했을 때 그냥 그거 받아가서 수익 볼걸 이라고 후회하지 마시고 2733-8461로 매집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시 한번 두산에너빌리티 얘기로 돌아와서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해서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도 빠지다가 아래 꼬리를 살짝 달아있는 상태로 생각을 해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오늘 굉장히 특징적인 건 뭐였냐면 업종종합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코스피가 21선을 하회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코스피가 21선을 하회해서 내려갔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 단기 추세 자체가 꺾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옆에서 박스를 치다가 한번 이탈이 났던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지 라인을 만들어주고 21선을 빠르게 회복을 해줘야지만 이 상승 추세가 다시 유지가 될 수 있는 게 코스피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두산에너빌리티 지금 조정을 주고 있는 상황이 단발적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넥스트레이드 시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잘 버티고 있는 두산에너빌리티였는데, 다른 종목들 정말 하락하는 종목이 많았었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었습니까?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도 이렇게 보시다시피 5일선을 이탈하면서 이제 21선을 만나러 가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봐주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었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도 두산에너빌리티는 잘 버티고 있었는데, 지수가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 두산에너빌리티도 어느 정도는 조정을 보이면서 한번 떨어뜨려 놓고 이렇게 올리면서 의도적으로 털기를 하는 과정이 충분히 연출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시장에서는 그렇게까지 충격적인 악재로 받아들이진 않은 모습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 어떻습니까? 위로 한번 올려쳤다가 아래로 한번 털고 이런 구간을 계속적으로 반복을 한다는 거는요, 여러분들을 지치게 만들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왜 지치게 만들기 위함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 주가가 올라가다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어느 시점에서는 사람이 좀 보통 포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묻어놓게 되는데, 희망을 줬다가 뺐고 희망을 줬다가 뺐고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게 되면요, 내가 약이 올라가지고 어떤 구간에서는 내가 매도하고 나갈 수밖에 없게 기간 조정을 지금 주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봐주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무난하게 올라갔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구간에서 사실상 심리가 다 집약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거든요. 바로 이런 구간에서 계속 흔들기를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이슈가 그때 당시에도 시장 상황이 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올라갈 놈은 올라갔다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지금 이 두산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로 올라갈 놈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일단 무엇보다도 외국인들이 아직도 보유 수량이 엄청나게 많다라고 생각해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1억 5천만 주 정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봐주시면 되는데, 지금 총 주식 수가 6억 4천만 주라고 생각해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유통 비율 자체가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68.6%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시장에 풀려 있는 게 4.4억 주 정도, 그 중에서 외국인이 들고 있는 게 1.5억 주 정도라고 하면 얼마를 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략적으로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의 33% 정도를 들고 있는, 이건 그냥 러프하게 계산을 해본 겁니다. 33% 정도를 들고 있는 게 누굽니까? 외국인이라는 소리입니다. 외국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외국인이 본인들의 물량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구간까지 주가를 드리빙해서 상승시켜서 위의 구간에서 정리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갑작스러운 급락이 연출됐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투매 물량 던지시는 일 없었으면 좋겠고, 오늘 터져 나온 내용의 기사는 여러분들이 꼭 한 번씩 읽어보시면서 이전에 있었던 기사들까지 제가 대응방에다가 싹 다 올려드렸기 때문에 대응방 들어오셔서 천천히 검토해보시면서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대응방에서 추가적으로 실시간으로 안내를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도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찾아뵙고 있기 때문에 구독이랑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영상 촬영 여기까지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